예,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무난한 인사다라는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난한 인사다. 예, 지역 안배나 성별 안배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예.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전반적으로 조금 연령이 60세 전후로 예. 높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장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륜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인선 발표 중에 솔직히 네. 좀 놀라셨던 분도 있었죠. 글쎄요,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는 예.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됐을 때 예, 어떠셨어요? 예, 예. 어, 예상되는 후보군에는 오르지 않아 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언론에 오르내리는 하마평에는 없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의외다 이런 평가도 있고, 예. 전혀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지명이 됐네, 이런 건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 예를 보면요, 예. 파격 인사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파격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예. 그러면요. 당선인이 이제 통합과 협치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통합과 협치에 좀 부합하는 인사라고 보십니까? 통합과 협치에 반할 거는 없어 보이고요. 반할 건 없어 그리고 보인다. 네.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법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정부 부처의 장인데, 예. 그리고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고요. 예. 거기에 아무래도 법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협치나 화합은 이런저런 관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좋게 이렇게 화합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인사를 놓고 협치나 화합을 고려해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적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제가 아주 파격적인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박범계 장관하고 한동훈 후보자하고는 법조 경력으로는 4년 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는 차이는 아니죠. 그리고 그 20년 전의 인사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강금실 장관의 경우에, 네. 그때 법무부의 과장들하고 동기였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이미 검사장 승진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예. 적어도 지금 법무부의 실국장보다는 선임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금실 장관 때와 같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는 전혀 아니고요. 박범계 장관의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법조 경력이나 이런 거로 봐서 다소 한 2년 정도는 빨라진 감은 있습니다만, 전혀 뜻밖의, 예상밖의 파격 인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수 문제까지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대국민 인사 테러다 이런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그 팩트에도 맞지 않고 예. 잘 모르는 얘기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상설특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상설특검법을 보면, 예. 그거는 상설특검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정부 측 인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또 그 추천위원회의 멤버도 아니에요. 예. 따져보면 법무부 차관이 멤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무슨
인사 테러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루어진 인사에 비해서는 전혀 파격이라고 볼 수 없고요. 어떤 그 경륜이나 뭐 어떤 법조 연륜에 비춰봐서 예. 파격으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거나 수사 지휘하나요?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뭐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했던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한 사람도 좀 포함되지 않아서 공동정부에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파국 기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사라는 것이 예, 이게 사람을 그 다른 자리도 아니고 각 부처의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 여부를 고민하다 보면 이게 누가 추천했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또 예. 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직책에 걸맞는 어떤 능력이나 경륜을 갖추고 있느냐도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애초에 이야기했던 공동정부 구성에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일정 네. 몇 개를 좀 소화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불만 표시라고 봐야 될까요? 이 이름은 뭐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뭐 안철수 위원장께 제가 취소하신 이유를 직접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만, 예,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뭐 그렇게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차 조각 때 그 이후로도 언론이 계속 뭐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 모습은 좀 불통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다양성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글쎄 다양성이 어떤 걸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다민족 국가 같으면 다양성을 따지기가 쉬울 것 같고요. 네, 얼핏 보기에 남녀 장관의 비율. 근데 여성 장관이 제가 기억으로는 두 분인가가 포함이 되셨죠? 예, 세 분이라고. 예, 김현숙 장관도 계시니까 세 분이 여성이시고, 네, 연령의 그 분포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한 부처의 장관이 30대나 뭐 이렇게 이런 연령에서 수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보통 당선인께서 작년 12월에 예. 그 30대 장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물론 뭐 북유럽 쪽에는 30대 장관, 특히 의원 내각제를 하는 인구 500만 명 이하의 작은 나라에서는 30대 장관도 가끔씩 나옵니다만, 예, 이 그 동북아시아권에서 보면 대만의 30대 장관급으로 임명된 사례는 있더라고요.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뭐 화이트 해커 출신이라고 하는데, 예, 그 경우도 부처의 장관은 아니고 장관급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당선자께서 선거 전에 말씀하신 그 장관은 장관이라기보다는 장관급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뭐 우리가 따져보면 그 각급 장관급 자리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무슨 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예, 청소년 위원장 뭐 이런 게 장관급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를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좀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은 좀 다 뭐 원만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원만하게 통과를 시켜 주겠나요, 민주당이? 안 시켜주겠죠? 예. 뭐 더군다나 지금 의석수를 워낙 많이 점유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의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역대 정부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게 지금 문재인 정부였죠. 정부입니다. 예. 30건이 넘으니까요. 예.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사청문 보고서에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이 됐으니까요. 근데 민주당에서 바로 직전까지 본인들이 했던 그 실태를 좀 되돌아보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주제인데요.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강행에 나서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뭐 흔히 불리우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맞겠죠. 예. 그 개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사실은 개악이죠. 아주 나쁜 방향으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강행할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 예. 뭐 필리버스터 제도가 대표적이죠. 근데 그것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기를 쪼개거나. 회기를 쪼개거나 아니면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인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무소속 성향의 의원들을 모으면 180석까지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무소속 의원까지 모으면은 약 2석에서 1석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의당 입장. 정의당은 그 소위 검수완박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 채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 정의당이 민주당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좀 나오셔서 수원 특례시장 출마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